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누리호 궤도 안착 실패, 절반의 성공입니다. 자,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가 어제 오후 5시에 전남 고흥의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제 발사가 됐지만은 궤도 안착에 실패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 먼저 어떤 게 문제였나요? 예, 그 로켓의 각 1단, 2단, 3단이 분리되면서 이 목표 고도인 이 700km까지 오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사체 위성을 분리하는 것도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이 3단 엔진의 조기 연소로 이 최종 궤도 진입에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사체 위성을 궤도에 정상적으로 안착시키지는 못한 겁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이번 누리호 발사는 이 발사체 성능 확인이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이 모사체 위성의 이 궤도 안착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 목표 고도 상승과 이 모사체 위성 분리에는 성공을 한 만큼 누리호의 성능은 충분히 검증됐다라는 평가고요. 앞으로 일정을 보면 누리호는 내년 5월 2차 발사를 포함해 5차례 더 반복 발사가 되는데요. 정부는 이 누리호 발사체와 이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해서 이 미래 우주 발사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누리호로 2030년 정도 이때는 이제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고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번 1차 발사에서 이 실패했던 부분을 보완해 내년 2차 발사에서는 완벽한 성공을 얻을 것임을 이제 강조했고요. 향후 10년간 이 공공 부분에서만 100기 이상의 이 위성을 발사해 대한민국 우주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목표도 함께 밝혔습니다. 자, 실패도 하나의 과정인 거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있을 그 2차 발사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제 북한의 반응도 화제가 됐는데 조선중앙TV에서 오전부터 사랑의 금방석이라는 프로그램을 반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광명성 4호 발사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랑의 금방석, 그 2016년 발사한 이 광명성 4호의 성과를 나타내기 엄밀히 말하면 선전물입니다. 네. 그 제목만 보면은 얼핏 그 로맨스 영화 느낌이 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시 이 광명성 4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을 격려해 이 사랑의 금방석에 앉게 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과학자들을 금방석, 그러니까 큰 불을 얻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이 선전물은 이 초반 이후 지금껏 여러 차례 이제 재방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딱 우리 누리호가 발사 예정인 날 또 방영이 된 겁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일단 일각에서는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이 평가절하하는 그런 북한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민주노총 기습 총파업 정부 엄정 대응 선언입니다. 자, 민주노총이 지난 2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개최했는데 8만 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해요. 예, 그 집회 참가자들이 이날 그 일지로 입구역 그리고 서울시청과 태풍로 일대 그리고 종로 상가에 흩어져 있다가 오후 1시 반에 이제 공지가 공유되자마자 일시에 이제 서대문역 사거리를 향해 깃발을 들고 행진하면서 이 총파업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 그 일대가 이제 곧 교통이 마비되고 좀 시민의 불편도 좀 있었고요. 그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의 목적이 그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 그 모든 근로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그리고 돌봄, 의료, 교통, 주택, 교통의 그 공공성을 쟁취, 그리고 산업전환기, 일자리 국가 책임제 전환, 이런 목표들을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시국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노동 이슈를 대선에 이제 전면 부각시키자는 게 민주노총의 의도로 이제는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총파업으로 일부 학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어서 대체 급식이 제공됐다고 해요. 예, 전국의 학교에서 이 급식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이 교육 공무원 노동자들도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임금 교섭이 이제 결렬되자 이제 총파업에 함께 나섰습니다. 특히 이제 전국 교육공무직 본부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전국 여성 노조 등 이 3개 노조가 구성한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
그래서 학비연대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조합원 10만 명 가운데 무려 4만 명, 그러니까 40%가 파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6천여 학교가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어린 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잡았다라는 비판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을 택했으니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라는 옹호론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를 보면은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대신 뭐 빵하고 우유를 정말 그 부실한 식사를 학생들에게 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뭐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학교 측에서 이번 파업 사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학생들이 한참 먹을 나이인데 앞으로 또 유사 사태가 발생을 할 경우에 학교에서도 이제 대체 급식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예, 정부는 이 진작부터 이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이 총파업 그리고 집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혀왔는데요. 네. 특히 정부에서는 이 민주노총의 이 전국적 총파업 예고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는 아직 예고만 했으니까 정부는 이제 하지 말아달라 이제 철회를 요청했는데요. 이유가 그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이 방역 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이 총파업 계획을 좀 철회해달라라고 촉구를 했었고요. 경찰 역시도 불시에 차단선 밖에 집결을 하거나 신고된 인원을 초과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현행범 체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더 경고를 했습니다. 네. 특히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로의 이 방역 체계 전환을 준비 중인 상황이기에 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회가 자칫 코로나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거라는 이 우려가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 정부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노총 측에서 이 총파업 대회를 강행을 했습니다. 일단 집회 현장에서는 뭐 참가자들이 일회용 방진복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페이스 실드 이런 걸 착용하면서 최대한 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뭐 거리 두기를 하고 앉았음에도 이 구호를 외칠 땐 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일단 경찰에서는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삼아서 총 67명 규모의 10월 20일, 그러니까 20 불법 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뭐 일단 정부와 경찰은 이번 집회를 아예 불법이라고 구정을 해서 이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그 다음 달 13일에 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 방식의 그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예. 정부와 그 민주노총 간의 신경전이 어떤 결론이 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